자, 우리 학생들 수업 준비 한번 해볼까요? 수업 준비, 이제 얼굴 스트레칭에 제일 좋다고 하는 아, 에, 이, 오, 우 크게 한번 음성 테스트도 할 겸, 얼굴 스트레칭도 할 겸,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에, 이, 오, 우 오디오 다 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에, 이, 오, 우 아이오. 예, 하지 않는 분만 따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에오 시작. 아에이오. 자, 다시 한번 시작. 아에이오. 현재 입안이 31명의 학생이 수강되어 있는데요. 현재 25분. 늦게 들어오신 분들 채팅방에 학번하고 이름 출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가상 스튜디오에서 한번 돌아볼게요. 자, 괜찮은가요? 별론가요? 오디오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희 화면 보이나요? 잘 약간 좀 보입니다. 끊기는 것 같습니다. 예, 끊긴 것 같습니다. 약간 끊겨도 지금 스튜디오에서 들어온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오늘 1교시 첫 번째, 저 얼굴 잘 보이나요? 예, 네, 네. 예전에 했던 줌의 하나의 화면보다는 어때요? 좀 더 좋은가요? 오디오 다 켜고 하겠습니다. 오디오 다 켜놓으세요. 자, 우리 실제감 있게끔 수업, 예전에 줌의 얼굴 조그맣게 넣는 것보다 어때요? 저 얼굴 크게 나오니까 더 괜찮나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정중앙을 보지 않고 제가 스크린을 4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제가 현재 이 얼굴이에요. 신종훈 교수가 정면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있을 때 여러분의 지금 모든 얼굴을 한 번에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방학 잘 보냈나요? 네. 네. 예. 총 31명의 수강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이제 1교시 반 학생은 21명이나 다소 여유 있는 수업을 했는데 오늘 이 반은 31명이라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은 방학 때 어떻게 보냈는지 자신의 조금 방학 생활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 반은 그렇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시간에 자신의 발표 시간에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잠깐 인사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예. 예. 예, 자, 네. 오늘 한번 볼까요? 예, 이한일이라고 화면에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워봤는데요. 우리 지도반 학생들하고 1주차 수업에서 함께 했던 건데 예,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여러분들 코로나의 불편함에 어떤 대응 전략으로 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위기 불편하고 넋두리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위기 상황에 나의 생존 전략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유한일이다 이겁니다. 자, 유한일이가 뭘까요?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에 여러분이 치과 기공사로서 가는 길에 생각지도 못한 대학의 학창 시절이 지금 2년째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좀 전에 여러분들 단톡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의 연락사항이 저에게도 떴는데 5주차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참으로 암울한 뉴스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저 점 잠깐 볼까요? 어떠한 위기 상황에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전쟁에서도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졌듯이 교육에 멈춤 없이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왔던 신한대학에서 얻고자 하는 범위는 신종우 교수가 최대로 높여주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에 신종호 교수가 여러분의 모든 범위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들도 어떻게 될까요? 이환이리의 자세로 이 방학 또는 앞으로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나는 어떻게 대학 생활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자신의 생존 전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기에서 이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 상황이지만 나는 대학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2년 후에 여러분이 남들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대학 생활이 거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와 함께 했는데 그 코로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공부를 했나요? 라고 할 때 과연 유한일이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나요? 다시 각오를 잡는 범위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꿈의 목표에 문제 없게끔 나름대로 전략을 새롭게 짜서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지금 2학기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현수 이 유한일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볼까요?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학습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많지만 더 열심히 하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생존 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내 걸로 만들어내는 사람한테는 내 삶에 문제가 없겠지만 나 대학생활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 라고 하는 이 넋두리식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신종호 교수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잡고자 하는 시작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신종훈 교수 굉장히 준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아무런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교육 대충 할 수가 없어서요. 2학기에 새롭게 많이 준비했던 범위에 첫 번째 이환일이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제가 어제 우리가 이제 거미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이 거미형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산책 중에 이 숲에 있는 거미를 보고요. 제가 사진 한 컷을 찍었어요. 야, 거미가 이 사는 이 생존 전략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의 생존 전략과 같은 맥락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거미가 어떻게 살죠? 오디오 다 켜보겠습니다. 거미가 어떻게 살아요? 거미줄을 쳐서 줄을 쳐서 벌레를 거미줄에 있는 이제 곤충을 먹을 먹는 수만 거죠. 기다리고 고기를 있다. 먹고 삽니다. 네, 거미줄을 쳐서 이제 거기에 걸려든 먹잇감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나요? 조금 정리해서 거미줄형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요구 인재다라고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거미줄의 인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한 말씀 해주실 분 있나요? 이제 거미는 이제 요즘 세대 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데 플랫폼형 인재처럼 이제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뭐 넓게 좀 확장하면서 이제 나의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이제 좀 옛날엔 뭐 개미형 뭐 이런 거였다면은 현재는 뭐 거미형 이렇게 약간 좀 플랫폼형 이렇게 넓혀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또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있나요? 네, 누구 지정하기보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거미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분 있나요? 네, 거미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분 있나요?
저요. 상하 한번 해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미형 인간이 좀 필요한 인재라고 할 수는 있는 이유가 거미가 앞에서 생존 방식 말했던 것처럼 거미는 줄을 치고 거기에 먹잇감이나 적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생존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거미가 아무 장소에서나 거미줄을 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디에다가 설치할지를 생각을 하고 거미줄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먹잇감이 어디에서 많이 오고, 그리고 적을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미리미리 그렇게 거미줄을 치기 때문에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서 미래를 미리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비하면서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예비하고,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미줄의 생존 전략을 보면서 우리 대학생활도 같은 생존 전략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요. 혹시 수빈이 한 말씀 할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미리 그걸 예측하고, 미래에 이제 필요할 역량 같은 걸 미리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 저의 능력을 이렇게 설계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거미형의 생존 전략, 우리 학생들 거미형 잘 한번 볼까요? 거미가 방향의 거미줄을 잘못 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먹잇감은 하나도 없고, 어제 특히 제가 산책하면서 봤던 이 거미줄은, 거미줄이 그리 크지 않은데 거기에 잠자리가 걸려든 걸 봤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 신체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잠자리를 거기 먹잇감을 놓고 먹고 사는 이 거미줄의 이 거미형, 특히 이번 2학기에 더욱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다시 신종우 교수가 여러분에게 매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치과 기공 하나 핵심 역량 옆에다가 이 거미줄의 다양한 부분을 함께 묶어내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신 혹시 더 한 말씀 더 하실 분 있나요? 아까 내가 누구한테 바토를 못 드렸는데요. 안 계시면 오늘 시간 관계상 수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학생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학기에 수업 평가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보니까 교수님 2학기에 이 동기유발, 자문자답, 동기들에 대한 이 질문의 이 시간을 조금 땡겨주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일요일이 아닌 제가 토요일 6시로 당겼습니다. 당기고 나머지 하루의 시간은 일요일 날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알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기들에게 올리는 이 답변만큼은 일요일 날 10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6시까지로 마감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동기들에 대한 질문은 제가 받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날 6시로 마감되어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올린다고 한다면 일요일에 다소 여유 있는 조금 삶이 함께 가지 않을까. 이 부분 괜찮을까요? 네,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1학기에 또 다른 여러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교수님 답변을 다뤘는데 교수님의 피드백이 없어요 라고 하는 범위를 이번 2학기에 개선하고자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의 올린 글을 다 캡처해 가지고 캡처한 다음 PPT에 구성하고 여러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범위에 이 이미지 자료를 제가 다 올려서 PPT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이었지만 신종우 교수가 그냥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답변 영상으로 보내면 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서 얻어냈고 친구들에게 보냈던 질문을 친구들이 보내온 답변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그걸 들어보고 부족된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서포트하는 것이 동기 유발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오늘 또 처음 진행해보는 범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요구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범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희철 들어왔나요? 장희철, 이론 수강이 아직 안 돼서 재수강하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김맨 발표하겠습니다. 예, 제 자문자답은 이제 3차 메몰에서 경속골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1, 2차 때 플라스터보다 좀 더 단단한 경속골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2차 메몰에서의 이제 절단면과 교환면을 노출시켰기에 이제 경속고와 접촉시켜서 이제 메모리 끝나고 이제 인공치의 배열의 위치와 변함없고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속고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동기들 지문에서 레진을 첨가할 때 병상 상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레진의 단계에서 네 단계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넣었을 때 모래상,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돼서 이제 섬유상, 그다음 병상, 떡상, 그다음 이렇게 있는데 이제 2단계 때 넣으면 병상 고무상인데 이제 고무상 때 넣으면 이미 레진의 경화가 조금 시작되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합을 해도 이제 시합을 해도 압력을 가했을 때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응용까지 끝까지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섬유상 상태에서 이제 시합을 했을 때는 아직 제대로 이제 저희가 말한 떡상 상태, 손으로 묻어도 끈적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까지 이제 레진이 혼합되고 있어서 시합을 해도 이제 아직 섞이고 있어서 기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 교합기 재부착구 삭제 시 순서인데 이제 교합기를 이제 레진 온성이 끝나고 이제 재부착을 해주는데 이제 순서는 중심 교합, 그다음에 측방 교합, 전방 교합 순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제 중심 교합은 일단 처음에 온성 과정에서 이제 레진의 변화가 일어나서 교합이 이제 한 번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절취 유도본과 유도판이 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이때는 교합지를 이용해서 이제 교합점 하나하나 확인해 준 뒤 이제 유도본과 이제 유도판이 중심에 맞닿게 해줄 수 있게 조금씩 삭제해주고 그다음 축방 교합으로 확인을 해주는데 이제 축방 교합은 이제 하악 고래 운동 방향 그러니까 작업 측 이제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양측 한 번의 교합지를 이용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때 교합지 이제 색깔은 다른 색을 이용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전방 교합을 확인해 주는데 전방 교합은 이제 중절치 상하악이 이제 교합이 맞닿게 해주는 교합인데 거기서 이제 한 번에 부치부와 부치 그 다음에 절치 부분이 닿아야 되는데 이때 조기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시켜 주는데 전치부는 이제 신미성을 중요시하는 이제 치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악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보이는 설측연을 좀 삭제시켜주고 이제 하악은 상악이 덮어주는 기 때문에 상악은 이제 순측연, 절단연을 조금씩 삭제시켜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발표를 너무 잘해줬는데요. 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가 발표했을 때 혹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손을 들어서 질문도 해도 좋고 보충해도 좋겠습니다. 미니가 지금 준비한 이 레진 첨가할 때 병상 이전과 이후에 넣어서 문제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즉 스티키 상태에서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집어넣었을 때 굉장한 다공성을 보는 경우가 있었겠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뭘까요? 교합기 재부착 후 선택 삭제 순서는 우리가 이번 2학기에 여러분들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될까요? 이번 2학기에 1학기 때는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만드는 쪽에 포커싱을 뒀기 때문에 교합이 전혀 잘 맞지 않는 범위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런 범위까지 시행을 하는데 재부착에서의 선택 삭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디오 열고 답변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택 삭제를 하는 이유 크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레진이 레진이 온성 과정을 거치게 온성 되면서 과정을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경우가 수정하기 발생하기 위해서 선택 삭제를 이제 다시 교합 재부착 교합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교합 순서대로 선택 삭제를 이제 최소한 하고 하기 합니다.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시로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하듯이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의 이 가압열중압은 함을 열고 그 안에 인절미를 넣고 이제 중압을 얻어내는 범위에서의 편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꿈을 잘 설정한다 하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자꾸 궤도 수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듯이 성공적인 총이치 제작을 위한 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이런 오차는 반드시 재부착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되어져야만이 한자 구강대에 장착되어졌을 때 이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민유 고생했고요. 자, 상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문자답은 나비치에서 교합 기록을 할 때 기록해야 되는 선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정중선과 상순선, 인중선, 하순선, 견지선을 기록해야 합니다. 나비치를 제작할 때 이러한 선들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후에 인공지뢰 배열을 해야 하잖아요. 그 인공지뢰 배열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을 기록을 안 하고 그냥 배열을 해버리면 일단 원하고자 하는 모양의 위치가 완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마다의 각 특징,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막 배열을 해버리면 그 기능을 다 못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들을 기록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동기들에게 질문한 것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무치학 기능 인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총이치는 저희가 여태까지 배운 걸 보면은 의치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보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치를 장착을 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 위치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무치학 기능 인상이 입안에다 넣고 그 무치학 환자의 움직임을 기록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의치의 유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치학 기능 인상을 꼭 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클램프 장착을 하는 이유는 팽창을 방지하여 땡땡 컨택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정답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클램프를 장착할 때가 메모를 하고 나서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레진을 전입하고 나서 장착을 해요. 그 이유가 이 재료의 특성상 경화될 때 팽창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클램프를 장착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클램프 장착을 하기 전에 이 함과 이 뚜껑의 위치를 잘 잡아놓고 나서 클램프 장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뚜껑과 이 함의 위치를 잘 잡아두는 이유 자체가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모양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건데 그거를 메탈 투 메탈 컨택이라고 하고 그게 팽창되면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망가져 버리면 원하는 위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메탈 투 메탈 컨택을 유지를 잘하면서 클램프 장착을 해줘야 합니다. 네, 우리 상하 정리 잘했고요. 특히 이 지침선, 교합 기록 후에 여러 가지 그 지침선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공치 배열에서 뺄 수 없는 범위고요. 두 번째, 무치학 기능 인상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됐고, 이제 유지안이 질문 중에 이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논쟁을 했던 것 중에 하악 인상 체득할 때에 혀의 움직임을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라던 논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 좀 잠깐 볼까요? 특히 우리가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가지고 인상을 체득할 때 하악의 인상체를 집어넣었다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과 의사가 환자의 입술을 잡고 계속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는 것 자체는 인상제가 보도의 깊은 부분까지 다 이제 들어가기 위한 부분에서 유도성이고요. 혀가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은 치과 의사가 볼이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링갈 사이드에 있는 혀는 전혀 치과 의사가 손으로 댈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사 입장에서 뭐랄까요? 혀를 앞으로 드러났다 좀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혀가 위치되어져 있는 링갈 사이드의 범위도 인상제가 균일하게 미세하게 들어가기 위한 범위다 이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혀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이 부분이 될까요? 어찌됐든 기능 인상은 환자의 깊은 보도 부분까지 협측, 순측, 링갈 사이드 모든 범위를 정확하게 체득하기 위한 거니까 움직임이 다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다음 갑니다. 상아 너무 답변 잘해줬고요. 자, 수빈이요. 자, 수빈이 답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문자답은 3차 메모로 클램프를 조이는 이유에 대해서인데, 이제 시합을 3차까지 주고 압력을 준 뒤 이거를 이제 조이지 않고 느슨해지면 이제 중압 과정에서 기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차 메모 후에는 클램프를 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동급세품 질문 첫 번째는 예비인선과 개인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성 트레이만 사용할 경우 오늘 5차점. 이거는 기성 트레이만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이 무치약 부분인 이 세세한 부분까지 얻어내기 힘든데 이제 총이치는 치아가 아니고 이제 잇몸 조직에 장착하는 의치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오차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레진 분리제 도포 시 인공치아에 분리제가 도포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인공치아에 만약에 이제 레진 분리제가 도포될 경우 이제 인공치아와 레진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완벽한 총이치를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수빈이 답변 감사하고요. 자문자답에 조금 체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3차 메모 후에 클램프를 완전하게 조여야 되는 이유는 예, 그거 다시 한번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차 메모, 이거 잘못 썼는데, 이거 3차 메모 후에는 이제 경속고를 네. 마지막에 3차를 했는데, 이게 경속고가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여서, 클램프에다가 해줘야 합니다. 네, 지금 중압과정은 내진 전입 후에 3차 폐암 압력대로 클램프에 조여지 않았을 때는 문제를 쓴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잘, 예, 굉장히 정리를 잘해줬고요. 네, 다음. 자, 유림이. 네. 박싱 메소드로 작업 모양을 제작하는 이유는 먼저 박싱 메소드는 인상체의 변연주의를 감싸서 측벽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최종 인상체에서 중요한 변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보도의 해부학적 부분까지 정확하게 모형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박싱 메소드로 작업 모형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레진 전입을 3단계로 진행하는 이유는 한 번에 높은 압력을 주어 레진을 전입하기보단 3단계에 걸쳐 점점 압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음영체의 미세한 부분까지 레진을 더 잘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모를 3단계로 진행하는 이유는 메모로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1, 2차는 석고로 진행하고 3차는 경석고로 진행함으로써 인공치의 위치 이동이나 파절을 막아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메모를 3단계로 진행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이 동기들에게 보낸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조금 더 합쳐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학기에 진행했던 가압열중합은 1차 플라스트, 2차 플라스트, 3차 경속고를 했는데 이번 2학기에는 좀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요? 1차만 플라스트하고 2차는 경속고로 하는데 경속고로 이렇게 안전히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비치 주위 조직만 둘러싸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될까요? 예, 그래서 3차의 캐핑 역할을 이번 2학기에서는 2차에서 얻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아예 플라스터로 완전히 채워서 디플라스킹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예, 이해될까요? 이번 2학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1차 플라스터, 2차 플라스터가 아닌 2차 메모는 경속고로 나비치 주위 조직만 다 둘러싸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분리제 바르고 플라스터로 3차의 뚜껑까지 채우는 이 범위로 바꾸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예,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실습을 하면서 뭔가 한번 얻어보고자 하기 위해서 한번 패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자, 유림이 고생했고요. 유아, 지금 발표 순서는 이미 랜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동기들에게 올렸던 이 질문의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순서대로 제가 제작을 해서 유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자문자답은 첫 번째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데요. 그 답변은 개인 트레이는 기성 트레이로 환자 개인의 구강을 채집해서 만든 트레이로
이 개인 트레이를 사용해야지 회사에서 찍혀 나온 기성 트레이가 아닌 그 환자 개인의 구강 상태, 양형 상태를 최대로 정확하게 체득을 해서 최종 청이치를 환자 구강 안에 정확히 맞게 만든 청이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한 질문 첫 번째는 레진 전입 후에 과잉된 레진을 제거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점인데요. 이 답은 레진을 전입할 때 저희가 완성한 교합이 있는데 거기에 오버패킹으로 과량의 레진을 전입을 해서 그 과잉된 레진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정해놓은 완성한 교합에서 그 레진 때문에 교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교합에 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메모를 하기 전에 실링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 실링 작업이 으치랑 모형 사이에 빈틈 없이 봉합을 해주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으치랑 모형 사이에 1차 매몰제가 유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줍니다. 네, 유아 참 잘 발표해 줬는데 우리 학생들 저 좀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 실링을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학습을 했는데 실링을 어느 타임에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실링을 어느 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예, 고준혁. 실링을 어느 때 할까요, 그러면요? 실링은 매몰하기 전에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몰하기 전에 저희가 물에 담그는 이제 탈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에 담궈 놓지 않습니까? 그 전에 먼저 실링을 하고서 이제 물에 담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저 좀 잠깐 보세요. 나비치가 지금 최종 교합기에 장착되어진 상태에서 세컨으로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최종 이제 교합 기록에 나비치 시작에 문제 없어 이제 수지우체로 제작하는 범위까지는 현재 나비치가 모형에 실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실링 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리마운팅 플레이트를 교합기에서 제거하고 석고를 제거한 다음에 이때 이렇게 지금 이 실링을 할 건지 아니면 모형상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 리마운팅 플레이트와 교합기와 함께 되어진 상황에서 실링을 해야 될까요? 어느 때 해야 될까요? 이미 교합기에서 분리해버린 상황에서 실링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실링 도중에 변형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합되어진 상태에서 실링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리마운팅 플레이트 석고하고 모형을 분리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실링을 어느 때 할 것인지 오디오 켜고 하겠습니다. 시작. 실링을 할 때는 이제 에서 도착한 상태로 과정 중에 상태로 되지 과정을 않고 진행하지 않는 이 매몰제를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링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다. 교합기에 장착된 상태에서 실링을 해주고 나서 뒤에 아니면 작업을 진행해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링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동차에 이 타이어를 우리가 교체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 타이어를 재장착할 때 이 스크루 조이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네 가지 방향을 한 방향에서 계속 바를까요? 아니면 교차적으로 바를까요? 교차적으로 조일까요? 한 방향으로. 예. 우리가 스크루 조일 때 네 개를 조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조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차적으로 조여야 안 조여요. 이러듯이 나비치 실링할 때도 한쪽 방향에서 실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변형 없이 몇 군데를 가착을 시켜놓고 비어있는 부분만 채워가는 것이 실링 과정에서 변이를 최소로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예. 자, 유아 정리 잘해줬고요. 자, 문효지. 네, 저의 자문자답은 기초상이 최종 위치상인 이유는 기초상은 나비치이고 나비치는 곧 수지 위치상이기 때문에 수지 위치상은 최종 위치로 이어집니다.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은
첫 번째 질문 중 총위치 기공학이란 무취학 환자들에게 인공 보철물을 제작해 주어 심리적이나 이제 저작인 기능을 기여해 주고 환자들의 삶을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총위치가 나비치와 수지위치 2단계로 나뉘는 이유는 첫 번째 나비치는 이제 수정 가능한 말랑말랑한 상태이고 두 번째로 수지위치는 단단한 수정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나비치에서 환자가 불편한 곳을 확인하고 보완한 뒤에 수지위치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환자의 불쾌감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총위치 기공학 이 참으로 열악한 환경의 이 노인들의 구강을 우리가 만족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비치, 수지위치는 아마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패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효지 학생 수고했어요. 다음에 주찬입니다. 네, 제가 낸 자문자답은 구강 내 나비치 장착 시 체득해야 할 것은입니다. 네, 나비치를 이제 구강 내에 장착했을 때 일단은 악골 관계 기록도 체득을 해야 되고 거기 교합제 위에 상승선, 정중선, 변치선, 하순선인데 간단히 말하면 상승선은 입꼬리 위에가 올라갔을 때 가장 높은 위치를 표현한 거고 정중선은 이제 상악 중절치의 중심 근심 쪽을 이제 표현한 선이고 견치선은 이제 상악 견치끼리 거리를 나타낸 건데 이제 이거는 상악 전치들의 근원심폭을 나타낸 것 같고 하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술 아래쪽 위쪽에 가장 높은 위치지만 이거는 이제 좀 보이지 않아서 웬만하면 체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기들에게 낸 질문은 교합기에 분리 후 실링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인데 이것도 아까 나온 듯이 모델과 이제 의치상 사이에 이제 매몰제가 들어가면 그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링은 꼭 해줘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매몰 후 보일아웃 한 다음에 왁스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인데 이 왁스가 이제 모델에 스며들 수도 있고 남아있으면 이제 그만큼의 또 오차가 발생해서 그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깨끗이 제거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찬이 이 지침선 중에 혹시 다 중요하지만 하순선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견치선을 혹시 계측해주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이제 견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원심폭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치부를 배열할 때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중절치에서 캐나인까지의 견치선까지의 근원심 간의 거리를 보고 우리가 전치부 크기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 견치선을 그려주지 않고 국악선을 그려주지 않고 온다면 혹시 임의적으로 배열했을 때 이 캐나인이 일소구치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이 캐나인이 측절치 쪽으로 더 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범위의 전치부 크기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실링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했는데 이건 이제 반드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고 실링 해주는 타임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보일아웃을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올까요? 우리 주차님 좀 세부적으로 왁스 찌꺼기가 좀 잔류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왁스 위에다가 이제 레진을 전입하기 때문에 왁스 찌꺼기만큼의 이제 레진이 뜰 수도 있고 이제 레진 위쪽에 이제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물감이 좀 껴가지고 이물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물질을 껴가지고 좀 이물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각도도 중요하지만 잔류 X가 남아 있음으로 해서 레진이 밀고 들어갈까요? 못 밀고 들어갈까요? 못 밀고 들어간 다음에서 보일아웃 할 때 우리가 온성할 때 끓는 물의 온도에 의해서 왁스는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들어가지 못한 공간은 기포로 발생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너무 논리적인 잘해줘서 고맙고요. 자, 혜빈이 유혜빈. 네. 네. 잠시만요.
제가 한 자문자답은 근데 사실 네. 자문자답은 상하 의치를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후연 폐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기들에게 그 한 질문은 총의치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합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왁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수님? 편하실 때는요? 네? 네, 설명해야죠. 설명해야 돼. 잠시만요. 총위치상의 다른 말로, 왜 최종원치상이라 하냐면,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지 못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정을 하지 못하게, 이제, 내진 상태로 마지막으로 했었을 때, 최종원치상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엔, 교합제를 만들 때, 파라핀 왁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합제를 만들었을 때 제일 뭐라 해야 되지? 딱 그 교합제로 사용하기 좋은 왁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다 준비를 잘 못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 혜빈이 답변 잘 들었고, 자, 저 좀 잠깐 볼까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후연 폐쇄는 어느 때 실시하나요? 후연 폐쇄를 해주는 목적은 이해가 됐어요. 상하고 지우지 증진인데 어느 때 후연 폐쇄를 해줄까요? 영수. 후연 폐쇄를 할 때는 그 메모를 할 때, 1차 메모를 하고 2차 메모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할 때 후연 폐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을 좀 첨언하실 분? 실링을 해주는 시기가 굉장히, 이 후연 폐쇄를 해주는 시기가 중요해요. 어느 때 하나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자, 어느 때 하면 좋을까요? 후연 폐쇄를 해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예. 그러면 과연 후연 폐쇄 시기는 어느 때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형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박싱에서 모형 만들었어요. 후연 폐쇄는 뭐죠? 상하 그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제일 상하국의 제일 뒤쪽에 영국의 경국의 부위에 약간 음영체를 파줌으로 인해서 레진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그 음영체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테두리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 테두리가 만들어져서 상하 그치를 장착할 때 테두리가 뒤쪽에서 딱 눌려지기 때문에 안에 음압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느 때 형성해 주냐 이 말이에요. 모형 만들고 난 다음에 모형 만들고 나서 만들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기초당 만들기 전에 한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만약에 타임을 놓치면 어느 때 하면 좋을까요? 이때 타임을 놓치면 2차 세컨, 우리 제작할 때 웩스워시학에서 뭐 함을 분리해요, 안 분리해요? 분리하면 모형이 또 노출돼요, 안 돼요? 그때 디자인에서 다시 파주고 레진 전입하면 그 음영체 속에 흘러 들어가서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두 번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후연 폐쇄를 형성해주는 시기 시작. 후연 후연 폐쇄를 폐쇄를 해주는 시기는 이제 박싱을 시켜도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그때 한국의 양국의 부위에 조상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수진치의 왁스에 나타나는 중국의 경국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을 열어서 상하 부위에 후방에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됐고요. 자, 현수. 네. 자문자답은 그 전에 모래상이나 섬유상 상태에서 넣게 되면은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끈적끈적하고 조작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때 조작을 해서 넣더라도 기포나 변형이 올 수 있고 또 고무상 상태에서 전입을 하게 된다면 이미 경화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도 좀 약간 딱딱해지고 어려워지고
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정밀한 기공물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손으로 조작하기도 쉽고 약간 잘 빼지는 이런 인절미의 병상 상태에서 전입을 하면은 깊은 음영 부분까지 체득을 할 수 있습니다. 동급생들한테 질문한 거는 큐링 유닛은 충분히 그 클램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높이와 넓이 그리고 물이 위에까지 찰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밑에 받침대도 있어야 합니다. 또 온도 조절 장치와 타이머 그리고 알람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서 마지막에 알람으로 딱 시간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선택 삭제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교합에 부조화가 오고 그렇게 되면은 총이치의 가장 큰 목적인 환자의 친미성, 발음, 저작 이러한 기능들이 정확하게 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 삭제를 꼭 진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선택 삭제는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한가요? 가압 열중압으로 우리가 원성을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범위고, 이 학기에 우리는 이제 유동성 내진 전이법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것은 함을 열지 않고 함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레진을 액체 상태의 레진을 집어넣어서 중압을 해내기 때문에 전혀 교합이 높아질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범위는 굳이 선택 삭제가 필요하지 않지만 함을 열고 오버패킹으로 넣어서 빼내는 방법은 교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교합의 차가 0.5에서 최대 1mm 요 정도의 간극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간극이 아니고요. 이해될까요? 네,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삭제했고, 혜성이, 우리 혜성이 이야기 좀 듣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성이 발표할까요? 네, 먼저 제 자문답은 레진 운성 시에 이제 클램프에 장착한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가압 성형 이후에 이제 레진을 이제 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 레진이란 재료 자체가 이제 경화되면에 따라서 팽창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성 과정에서 이 변형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압 성형 때 주어진 압력 그대로 이제 클램프에 장착하여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로 제가 동급생한 질문은 이제 교합기 재부착과 선택 삭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이 이유는 수지 위치 제작 과정에서 이용하는 이 레진은 원성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나비치에서 부여했던 이 교합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총이치에서 부여줘야 하는 이 양측성 균형 교합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이 교합기에 재부착하고 또 교합지를 끼워가면서 이 오차를 확인하고 또 이러한 오차를 수정해주는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 동급생 질문으로 이제 매몰 과정에서 섞고 분리제를 도포한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매몰의 전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 함을 열어서 안에 있는 왁스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앞서서 섞고 매몰제가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되면은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또한 이후에 이 작업을 또 레진 원성 과정에 있어서도 이 섞고 매몰제는 이후에 제거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섞고 분리제를 도포해주지 않으면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해주기 위해서 매몰 과정에 있어서 이 섞고 분리제를 도포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혜성이 섞고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됐는데요. 지금 우측 슬라이드 같이 이 섞고 분리제가 아닌 레진 분리제를 지금 도포하는 과정에서 혹시 레진 분리제가 인공치에 도포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일단은 경화되고 굳어버리기 전에 빠르게 휴지 같은 걸로 닦아주는 걸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바람으로 날려주는 게 일단 빨리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인공치 밑분을 약간 삭제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인공치는 손을 대서는 안 되고요. 혹시 이 레진 분리제 도포 시에 인공치에 묻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세정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재부착, 재도포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지금 1교시 수업을 좀 진행했는데 어떻게 괜찮은가요?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또 제가 마지막에 서포트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이런 범위의 이번 1주차는 어찌됐든 1학기에 진행했던 전체적인 총이치 제작 과정의 리뷰를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이제 쉬었다가 12시에 다시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